오늘 아난티 조식 번개를 다녀왔습니다. 아벤타도르만 8대 정도 왔고 458 스파이더,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그리고 벤츠 GT63S, 그리고 콜베 C8, C7 G06 하이캠 튜닝 한 거 국내 유일일 겁니다. 그리고 C7 수동, 포르쉐 GT3, 992 GT3, 그리고 458 스파이더 등 한 16, 17대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난티 조식 번개를 마쳤고, 양주 쪽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양주 제레니모 카페라고 주차장이 넓어서 거기에서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타고 청토를 갔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다시 찐막으로 옮겼습니다. 찐막을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헤어지고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지금 MGP는 이제 중랑구로 이제 이전을 할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차를 거의 놓고 다녔거든요. 튜닝도 많이 했고, 뭐 랩핑, PPF 등 차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집에서 빼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아예 여기다 거의 던져놓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아벤타도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스는 차는 제 개인적인 장난감이다. 소비재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무조건 깔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입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말이 거창하지 그냥 사용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차를 좀 지배하자. 솔직히 아무리 비싼 차든 뭐든 차에 끌려다니면 그 차로서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뭐 하이퍼카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퀴 달린 차가 뭐 굴러가야 차지. 뭐 막말로 막 보관하는 그런 걸 또 즐겨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개인 성향이고, 나는 좀 차를 재밌게 타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차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면 그게 상당히 좀 편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그동안 차를 바꾼 게 한 130대 정도 돼요. 진짜 빨리 바꾼 거는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또 팔고, 제가 가장 많이 차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14대까지 제가 가지고 봤습니다. 동시에. 뭐 잡차긴 하지만. 그리고 그 좀 차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면 그 차에 대해서 뭐 튜닝이든 메인터넌스든 뭐 부품 조달, 기타 등등을 좀 연구해 가면서 찾는 또 재미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아벤타도르는 언젠간 한번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늦게 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좀 진작에 샀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여력도 그렇고, 뭐 차야 솔직히 누구든 살 수 있습니다. 뭐 리스가 됐든 할부가 됐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종이 되고 그 어떤 차 특성상 그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단종된 중고 모델을 구매를 할 때는 메인터넌스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재력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샵에 대한 신뢰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중고차 대비 그 수리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비례하게 움직이면 좋은데 부품값이든 뭐든 다 신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담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신경 쓰이니까, 신경 쓰는 게 싫은 분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사면서 제 주변 분들 많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만족을 하세요. 지금 저희 주축은 40대, 50대, 60대까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온라인에서 보면 뭐 40대 분들도 뭐 이 나이에 스포츠카를 타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솔직히 차라는 게 뭐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제 차를 다 뭐 구매도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와서, 어차피 제가 만지고 뜯고 튜닝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가성비적인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성비였는데 지금 놓고 보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동안 먼저 탔기 때문에 제가 23년도 말인가에 가져왔으니까 횟수로는 2년이죠. 그 기간에 즐긴 거를 계산을 하면 뭐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얻는 거죠.
만약에 아벤타도르가 관심이 있고 혹여나 운행을 하는데 좀 막히는 것 때문에 검색하다가 제 허접한 영상을 보게 된다면 분명 거기에 도움되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떠도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운용을 하면서 체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정보보다는 사실적일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타는 사람이니까. 타고 그리고 뭐 잠깐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장거리 위주로 재미있게 즐기는 게 우선인 차기 때문에 분명 팩트적인 도움이 될 정보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장 차이가 있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체감을 못하면 그게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배기는 7번 바꿨거든요. 그 이유 없이 바꾼 건 아니에요. 뭐 중복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SVJ 킷을 하기 위해서 상단으로 빼야 되는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커버를 하려면 수정 작업을 분명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번 그 수정을 하면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이제 저는 같이 어차피 뒷범버 내리고 그 바퀴를 뜯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뒤에 휠하우스 카바가 없는 상태예요. 하도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아직 조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뒤에를 다 뜯어서 배기를 이번엔 풀 티탄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구조 변경을 병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제가 경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조언을 충분히 해드려요. 그런데 리바이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아까도 이제 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분명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제가 체감한 부분. 저는 이제 제 차 LP700을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S, 뭐 SV, 뭐 SVJ 이런 걸 다 타봐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뜯으면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최소한 기성품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커스텀 배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바디킷 작업이나 기타 이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스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브랜드 배기, 제가 브랜드 배기를 껴본 거는 이 차도 원래 카프리스토 배기가 껴 있었고 저는 그 카프리스토 배기가 껴 있는 상태로 부산에서 제가 서울까지 끌고 왔거든요. 끌고 오면서 아 이건 떼야 되겠다 바로 느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차에 적용을 해봤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확실한 색깔이 있으면 그 튜닝에 대한 방향성도 정확히 나오겠죠. 그리고 LP700 같은 경우는 다운을 쳤을 때 팝콘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고 나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반떼도르 S가 이고 모드하고 전자식 서스펜션, BWI가 들어가고 기타 부분, 냉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서 나왔는데 S가 장점이 그거예요. 차는 신형이 맞는 게 이제 이고 모드 있죠. 그리고 이제 다운했을 때 그 팝콘, 그게 운전 재미를 상당히 배가시키거든요. 근데 전기형은 그게 없어요. 2500 RPM을 겹치면서 나는 그 팝콘, 뭐 팝콘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냥 뭐 가래 끓는 그 배기 음색이 좀 바뀌는 그 정도입니다. 그게 있고 SV 같은 경우는 LP700을 기반해서 이고 모드도 없고 서스펜션만 BWI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페셜 모델이기는 하지만 슈퍼벨로체 그냥 LP700 가지고 어떤 또 하나의 스페셜 모드를 만들면서 좀 급하게 만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서스만 BWI 집어넣고 앞뒤 범버 바꾸고 스포일러 이제 바뀌어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3000% 빠졌네요. 일단 제가 그런 거 다 각설하고 그 사육 매뉴얼 1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싱글 클러치를 운용을 할 때 변속 할 때 엑셀을 떼고 수동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변속을 해라. 그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아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동이라는 건 항상 베이스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쭉 가다가 신호 대기 정차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운은 자동으로 떨어져요. 매뉴얼을 놓고 가도. 그러면 서 있을 때는 수동을 이제 기아 단수가 걸려 있잖아요.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이게 예고 없이 빠져버립니다. 그 시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페라리처럼 경고음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빠져버려요.
띵 하면서 빠집니다.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훅가시를 주게 돼요. 그럼 뭐 저도 놀래고 주변은 당연히 놀라겠죠. 차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익힐 때, 정차할 때는 이제 기아가 1단에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빠질지를 모르고 양쪽 패들 시프트를 당겨서 중립에다 놓으세요. 왜냐면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수동 기반. 이 차는 수동차다. 우리가 수동차 운전할 때 그 신호 대기할 때 기아가 들어간 상태로 클러치를 밟고 있진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중립을 빼고 브레이크만 밟은 상태에서 왼발 클러치는 내려놓죠. 그런 다음에 신호가 바뀌었을 때 출발할 때 다시 클러치 밟고 기아 넣고 출발을 하겠죠. 당연히 약간 시간 딜레이 타임이 있겠죠. 뭐 딴짓하다가 이러면 뭐 기아 넣고 이러면 정신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인지를 하시고 아벤 같은 경우도 신호가 걸리면 중립으로 빼세요. 중립으로 빼고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업시프트를 해서 1단을 넣어야 되잖아요. 오른쪽 방향 패들 시프트 당겼을 때 이제 기아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안 들어갈 때는 왜 안 들어가느냐? 우리가 신호 대기 정차할 때 기아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그 1단에 멈췄어요. 이 상태에서 N단을 빼고 다시 기아 1단을 넣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차도 하기 전에 기아 N단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 신호를 한 번 더 줘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뗐다 밟던지 아니면 깊게 밟던지. 그러니까 제가 추천할 방법은 깊게 밟으시면 됩니다. 기아가 만약에 안 들어가면 당황하지 마시고 깊게 밟으시면 기아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아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라. 그러면 기아가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자꾸 3,000% 빠지는데 일단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뭐 아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아마 쭉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TMI가 가까운데 뭐 들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리프트를 올린 상태예요. 제가 여기에 차를 입고를 할 때 리프트를 올리고 했는데 이 상태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궜죠. 저번에도 문을 잠는 이유가 얘는 문을 잠그면 잔류전압이 한 1분에서 2분 사이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을 잠궈 놓으라겠죠. 왜냐하면 열린 상태면 전기는 계속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을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러면 1분에서 2분 사이면 전압이 오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 전압은 분명 어딘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60A가 들어가고 차에서 허용 범위가 통상 12에서 14.6V까지 보거든요. 그 허용 전압이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뭐 교류든 직류든 그거는 뭐 너무 깊은 내용이고, 아무튼 이렇게 잠고 리프트를 이렇게 올려놓고 잠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차를 주차를 한다. 이것도 이제 몸에 익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입고를 하면 리프트를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리프트를 올려놓은 상태면 리프팅 장치에 어찌됐건 부하가 걸리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콜벳 C8 같은 경우는 올리고 들어와도 자기가 스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린 상태를 마지막에 인식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걸면 자기가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좀 진보한 거죠. 얘는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내려놓으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를 올리고 주차를 했다. 그러면 리프트를 내려놓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하를 줘서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자재를 쓰고 이러는 것도 다 저항값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압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도 원활한 대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전압을 올리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항상 뭐든지 기준점으로 원복을 시킨다. 그래서 리프트를 올리고 들어왔을 때도 내려놓고, 중간에 끊어서 녹음이 안 됐네요. 지금 아무튼 자,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를 들어오고, 처음에 이거 냉간이라는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열간이잖아요. 냉간은 아니잖아요.
자, 이 상태로 시동을 걸 때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스타팅을 하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분명 냉간시에 그 윙 소리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윙 소리. 이거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서 1인칭 시점을 촬영해서 좀 올리려고 속도 계기판하고 주행거리를 이렇게 저기 양면 테이프로 붙였다가 못 뗐네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그 처음에 뭐 세레모니 하듯이 윙하고 돌아가요. 그 다이슨 진공 청소기 소리가 납니다. 냉간시. 그게 다 돌아간 후에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스타트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열간이라 바로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RPM이 8000부터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이게 냉간시에는 3000부터 빨간색, 4000, 5000, 6000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빨간색이 올라옵니다. 지금 8000에서 약간 밑으로 떨어졌죠. 8500까지는 쓰니까 리밋 걸린 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예열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지금 이건 리프트를 지금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정차를 하고 시동을 끌 때는 리프트를 내려놔라. 이게 다른 분들 차는 다 봐주면서 정작 제 차 이 핸들을 바꾼 뒤로 진단기로 리셋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건 뭐 지금 에어백 경고등이 떠 있죠. 지금 여기 뒤에 이거 보시면 요거는 스포일러 경고등입니다. 왜냐면 뒤에 잭을 뺐기 때문에 이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 알림이지 뭐 어떤 이 경고등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베는 어떤 한 부분이 엉키면, 특히 전기 엉키면 체크등 다 올라옵니다. 내부 폴트는 엄청나게 많이 떠 있어요. 자, 이 상태고 저는 뭐 시간도 안 맞춥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끌 때는 이렇게 끄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문을 열 때는 이거를 누른 다음에 이걸 당기면 문이 살짝 열리죠. 이 상태로 이렇게 올리시면 도어를 잡고 문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닫고 어떻게 하라겠죠? 문을 항상 잠궈라. 이게 이제 몸에 배면 이 프로세스대로 계속 하겠죠. 이게 또 막상 원테이크로 녹음을 하려니까 제가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자꾸 잡설만 길어지네요. 아무튼 어떤 문제점, 자기가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차를 운용하고 제가 어느 시점까지는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행을 하죠. 전용 진단기 매뉴얼 다 구비하고, 제가 SVJ를 살려고 토크렌치 300Nm짜리도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공구 사는 것도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주에 공사하는 것도 개인 차고 만들려고 하다가 건축 사기꾼한테 당해서 오히려 역고소까지 지금 당한 상황인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 지금 랩핑도 타이니봇에서 이렇게 협찬해서 이제 해줬는데 이것도 재미로 해는 겁니다. 저도 뭐 이런 스티커, 저는 뭐 재미로 받아들이고 취미고 장난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전시 한번 하고 떼긴 떼야 돼요. 왜냐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치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순정 같은 경우는 다른 차와 다르게 냉간시 가변 밸브가 안 열립니다. 닫혀요. 반대로 열이 받아야 가변 밸브가 열리는데, 그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포츠로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정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많이 끼는 거고, 이 차도 카프리스토가 달려 있는데 불량이 나서 저는 주인공 모듈로 바꾼 거죠. 맨 처음에. 근데 그 카프리스토 모듈, 그 전자식 모듈 선을 어디서 땄는지 도저히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전원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순수 가변 밸브 온오프 할 수 있는 진공 모듈을 장착한 상태고, 주변 지인분들도 이제 입양을 해오면 이제 가변 밸브가 달린 차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노비텍이 달린 차도 있고 대부분 카프리토 전자식 모듈이 달려 있는데, 그것도 안 달린 순정이다 그러면 진공 모듈을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기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경험했던 거, 아니면 요즘 라인만 보면, 전 다 해봐서 라인만 보면 어느 소리가 연출되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다. 아벤 S 음색이 가장 하이피치가 가능해요. SVJ는 라인이 굵고 또 S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배기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하이피치는 아벤타도르 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아벤타도르 S 진탄이 끼인 차가 있는데 그게 갑이에요.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소리 자체가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3, 4천 이렇게 미만에서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부터 RPM을 그 이상 썼을 때 어떻게 음이 전달되느냐, 진짜 지저분하게 올라가느냐, 퍼지면서 올라가느냐, 진짜 단단하게 깨끗하게 청량하게 올라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거는 오너만 느낄 수가 있어요. 오너만. 카프리스토 끼는 분들 뭐 다 다른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는데, 알파에는 카프리스토가 맞더라고요. 저도 알파를 탔었고 카프리스토가 맞아요. 근데 아벤에는 카프리스토가 안 맞더라고요. 그 음색이 다, 지금 저희 그 멤버 차 중에서도 카프리가 끼어 있는 차가 있는데 다들 불만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불만점 10% 잡으려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진짜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강단 있게 밀어붙이지 않을 거면 그냥 그대로 타야 돼요. 타협하고 그냥 다른 재미, 뭐 드라이브 하는 재미, 뭐 어디 장거리 여행 가는 재미, 뭐 같이 뭐 오늘처럼 비록 뭐 차 때문에 알게 된 분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분을 제가 차를 영입하게끔 만들어서 친목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신규 멤버를 어디서 온라인에서 모집해서 하지는 않아요. 제가 뭐 자동차 쪽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하나 즐기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성격상 이런 차를 그냥 타지를 못하고 다 바꾸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제가 입양했을 때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엔진하고 기본 골격 빼고는 제가 재미 느끼면서 다 바꾸고, 중요한 거는 지금 횟수로는 2년이지만 아직도 새롭고 재밌고 질리지가 않는다. 진짜 그 아벤타도르 막 불편하다 이러면 그분들은 팔 테고요. 근데 그 한계점을 넘으면 아벤타도르를 대적할 차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걸 안 타본 사람들 얘기예요. 대신 타고 있더라도 그 벽을 넘어야 돼요. 근데 그게 혼자서 넘기에는 쉽지 않아요. 어디 소위 말해서 비빌 언덕이 좀 있거나, 그거는 뭐 샵보다는 같이 운용하면서, 뭐 각각 업무 영역도 좀 다르고 그 재능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여주 건축 사기 당했는데, 저희 그 멤버 중에 뭐 건축 쪽 일하시는 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움해서, 내가 이건 내가 도와주고, 이건 내가 도와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라 해서 올해는 마무리를 해야죠. 이것처럼 저는 특출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차에 대해서 많이 뜯어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나누는 것 뿐이고, 나눌 때도 뭐 영리 목적으로 나누면 어떤 업그레이드, 중복 투자 이런 걸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중복 투자는 나는 겪었을지언정 다른 분들은 겪지 말라고 그 최소한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개인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한 가지 대안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 만족이잖아요, 차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갖고 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색깔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질문도 정확히 나옵니다. 솔직히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라도 질문이 애매해요. 질문이 모호하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오늘도 쓰잘데기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솔직히 저는 무슨 얘기 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 대본 이런 것도 없고 뭐 편집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 영상은 그냥 제가 하나의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기록 저장용이지 다른 게 없으니까 제발 여기 와서 엄한 신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 다른 것도 다 스트레스 많고 이런데 차 가지고 뭐 이렇게 잘났네 마네 뭐 편가르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각자 성향에 맞게끔 즐기면 됩니다. 근데 뭐 차에다가 자꾸 어떤 분들은 인류애를 집어넣고 뭐 인간적인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뭐 생물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것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뭐 남 그렇게 즐기는 거에 대해서 뭐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고 피해의식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각자 상황에 맞게끔 즐기시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차를 즐기면서 그 재미 느끼기 바빴거든요. 뭐 남차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건 제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타면서 즐기지만 이제 힘에 붙입니다. 힘에 붙여요. 저는 시간을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젊으신 분들은 젊잖아요. 앞으로 뭐 생애 주기가 길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 삼아 차를 좋아한다면 소위 말하면 차쟁이라면 이런 거 참고 삼아 가지고 있다가 차를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면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겁니다. 제가 뭐 이거 올린다고 해서 뭐 저한테 큰 이득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함께 즐기자.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재미나게 즐기자. 이게 모토입니다. 아무튼 오늘 25년도 첫 번개를 했고 저희는 이제 장거리로 다니기 때문에 그 장거리에서 오는 좀 약간 여유로움 그거는 조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움직였는데 솔직히 피곤하진 않아요. 오늘 너무 재밌게 드라이브 했고 아난티 번개도 이제 그 같이 하는 멤버 중에 회원권이 있어서 또 할인도 다 받고 또 코스를 잘 짜서 아주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시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더군다나 이제 오너면 당연히 질문이 다이렉트로 갈 텐데 오너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잠자는 아벤타도로가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야 뭐 항상 다니니까 노출된 차량이고 그걸 운용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대신 질문이 조금 정확해야 돼요. 막연하게 질문을 다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뭔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의 색깔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벤타도를 왜 샀는지 제 지인분들한테는 제가 느낀 경험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친하니까 야 이거 사라 재미로는 이게 끝판이다 당연히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 이거만한 차는 없다 더군다나 지금 감가도 많이 돼서 가성비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근데 거기서 뭐 유지비가 어쩌고 뭐 기름값이 어쩌고 보험비가 어쩌고 이러면 그냥 사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어떤 것든 일장일단은 다 있잖아요. 그냥 저는 아예 그냥 단호하게 그렇게 복잡해지면 사지 마라. 그게 답이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영상을 남기긴 하지만 어설프고 허접합니다. 그냥 참고해서 그냥 작게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